창원지검이 오늘 새벽에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구속영장을 칠 때 세 가지 요건이 있잖아요. 네. 증거인멸, 도주 우려, 사건의 중대성. 근데 이제 당연히 명태균 씨가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나 증거인멸하겠어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명태균 씨는 구속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이제 김영선 씨 같은 경우도 이 사건의 중대성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네. 도주의 우려도 사실 뭐 저는 도주의 우려가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하지만 사건의 중대성, 그러니까 전 국민이 알고 있는 상황에서 또 사건의 중대성에서 중요한 게 죄를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그렇죠.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김영선 의원은 부인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참고로 이제 그 두 분 딸은 그러니까 명 씨에게 공천을 대가로 돈을 건넸던 두 분 중에 저는 한 분 정도는 구속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한 분은 자백을 했고 한 분은 하지 안 했기 않았거든요. 때문에. 네. 그래서 그랬는데 어쨌든 명태균 씨하고 김영선 씨는 예정됐던 구속이다. 결국 명태균 씨가 심경 변화가 있을 것인가 구속 기간에 이런 부분이 주요 집중이 되고 있는데 네. 그제께인가요? 취재진을 상대로 만나가지고 저 위에서는 지금 입 좀 틀어막고 들어가라는 얘기라 그냥 확 다 불어버릴까 진짜 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KBS 보도인데 명태균 씨가 최근까지 김건희 여사에게 텔레그램을 보낸 것을 확인했다는 보도가 있었고 심지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다음 날도 보냈고 물론 답장은 없었지만요. 이런 것들 사실은 일종의 뭐 겁박 신호일 수 있지 않습니까? 변호사님? 그러니까요. 근데 뭐 명태균 씨가 굉장히 지금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냥 욱 해가지고 기자 만났을 때 뭐 JTBC도 그걸 보도를 했지만 확 불어볼까 보다 그냥 그렇게 얘기를 했다가 그 다음에 또 말 바꿨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윗선에 그 위에서 입 좀 틀어막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위는 장인어른이라고 얘기를 하고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다. 네. 그러니까 최근에 구속영장이 아마 영장이 그 검찰이 영장을 칠 거라는 거 알고 난 다음부터 태도가 싹 바뀌었잖아요. 네. 더군다나 이제 누구 변호인인지가 굉장히 모호한 김소연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나서면서 무슨 얘기를 해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찌 됐든 간에 그 다음부터 폭로하거나 이런 부분들의 태도가 확 바뀌어 버렸잖아요. 그게 지금 명태균 씨의 그 처지를 궁색한 처지를 저는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 USB 어디다 틀림없이 숨겨놨을 거거든요. 네. 저 같아도 안 버려요. 이건 절대. 그럼요. 예.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게 인신이 구속되잖아요. 그러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뭐냐면 죄수의 딜레마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상과 단절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태어나서 자기가 들어가 있는 방 안에 콘센트가 없는 방은 처음일 겁니다. 그러니까 단절이 되고 이 단절된 상황에서 누구하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접견으로 오는 가족이나 지인. 하지만 이들하고는 다 녹음이 됩니다. 하지만 변호사 접견만 유일하게 녹음이 되지 않아요. 아, 녹음 녹화가 맞아요. 안 되는 네, 상황에서. 그렇기 네. 때문에 변호사의 그 어떤 그 방향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게 검찰의 이제 출정이라고 하죠.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 그 전에 검찰 조사 받을 때는 사복 입고 걸어 들어갔다가 나중에 구치소에서 수감된 상황에서 들어갈 때는 옷을 포송줄에 묶여서 가는 거거든요. 아, 굉장히 잘하십니다 지금. 네, 제가 만주 변호사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그때 검찰의 수사 방향과 의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아주 자그마한 한 문장에도 멘탈이 흔들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때 검찰이 명태균 씨를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방 안에서 만약에 TV는 볼 수가 있는데 TV를 볼 때 방 안에서 뉴스를 봤을 때 어떤 상황으로 전개되느냐. 자기한테 네. 불리하게 돌아간다라는 상황이 전개가 되면 어떤 말을 할지 모른다. 그러니까 근데 네. 명태균 씨는 제가 볼 때 그 오선 의원한테 그렇게 막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고 말이에요. 야단치고 네. 이랬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대통령 영부인한테도 뭐 영기가 어쩌니 저쩌니 그러는 사람인데 구속 앞두고 나니까 인간 참 초라해진다. 네. 이 모든 사람이 사실은 이런 구속 위기가 되거나 이럴 때 태도를 바꾸기는 하지만 아무리 날고긴다고 하는 사람도 지금 구속되고 감옥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런 식의 모습을 보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이 사단이 벌어진 이유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쭉 나온 걸 보면 윤 대통령하고는 대략 한 2022년 한 10월 11월 무렵중에는 그 공직기관 비서관실에서 갔다는 거잖아요. 네. 명태균 씨 만나러 파는 건 괜찮은데 딴 건 하지만 뭔가의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을 거고요. 황정호 비서관이 그 차단한다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윤 대통령하고는 그 언저리 무렵에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김영선 의원의 공천을 선물로 줬다고 여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 외에 뭐 그 거마비 쪽으로 좀 뭐든 돈도 뭐 500씩 줘 챙겨준다거나 이렇게 했었다고 하면은 김건희 여사는 내가 선물을 줄 만큼은 줬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먹고 떨어져라. 근데 명태균이라는 사람은 계속 착각을 하고 있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한테 계속 뭔가를 요구했을 거고 그 과정에서 차원 산다는 얘기가 나오든 뭔가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네. 대통령은 일단 관계를 어느 정도 정리는 했을 건데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도 말한 것처럼 달래주기 위해서든 뭐든 계속 명태균하고 올해 2월 텔레그램 지금 그 공개된 것처럼 공천 얘기가 계속 나올 때까지도 요청을 계속 공천을 또 줘라 얘기했을 거다. 네. 만약에 여기에서 올해 총선에 김영선 전 의원을 김건희 여사가 어떤 방식으로든 다른 사람한테 공천을 좀 주면 안 될까?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그건 진짜 끝장나는 거다. 제가 볼 때는. 네. 근데 만약에 공천을 주기 싫은데 계속 명태균이 얘기해서 그동안 한 일이 있으니까 제가 확 까버릴까요? 이렇게 나올까 봐 겁이 나가지고 달래줬다고 하면은 작년 12월에 선관위가 고발을 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부터 명태균은 아마 내가 버려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버려진 상태로 명태균을 둔 거지 어찌 보면. 명태균을 버려진 상태로 두고 창원지검에서도 수사 안 하고 가만히 일단 내버려뒀는데 결국 뉴스토마토가 그 이준석 의원이나 천하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 듣고 그 강혜경 씨를 딱 찾아가는 순간 이게 펑 하고 터져버렸으니까. 네. 그러면서 아마 예측하지 못했던 사태가 지금 벌어지지 않았나 싶어요.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도 당연히 이제 진행이 될 거라고 언론이나 이렇게 촉구하는 상황인데 일단은 명태균 씨를 불러 조사한 내용 중에는 김진태 강원지사의 문제라든가 박완수 경남지사의 문제도 물어봤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가운데 어제 귀국한 이준석 의원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특정 후보자들을 거명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런 수를 던졌습니다. 우리 사실은 여권에도 정통한 유동근 기자이기 때문에 이준석 의원의 이런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좀 판단하고 계십니까? 이준석은 지금 이제 제 그 말 답을 곧바로 드리기 전에 제가 보이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김소연 변호사를 고용한 거에 대한 양날의 칼. 김소연 변호사를 고용했을 때 이거는 이준석 이 김소연을 통해서 명태균을 조정하는 어떤 주요 목적이 있겠지만은 서브적으로는 이제 이준석에 대한 경고가 있을 것이다. 아 명태균 씨 스스로 이준석을 향해서 명태균과 이준석 사이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김소연이 알게 됐을 경우에 이것들을 밖에 얘기하면은 이준석이 곤란한 상황. 네. 그러니까 이준석이 입을 좀 다물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가정했을 텐데 이 가정은 사실은 이제 용산이 됐든 대검이 됐든 창원을 컨트롤할 수 있을 때는 유효하지만 그 아래에서 수사하는 사람들이 약간 마음을 달리 먹기 시작하면은 네. 거꾸로 뒤집히는 거죠. 전혀 다른 방향 튀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준석 대표하고 좀 접촉을 몇 번 해봤는데 네. 이 대표가 의장님하고 같이 저 남미 네. 갔다가 나갔죠. 미국 거쳐가지고 네. 돌아오는 과정에서도 관심을 갖고 이 사안을 보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일 이제 이준석 입장에서 좀 곤란하기도 하고 좀 기분 나빴을 대목이 검찰이 생각보다는 이제 깨알같이 수사를 하고 있다. 특히 이제 2022년도 5월 9일과 5월 10일 상황에 대해서 김소연 변호사가 당시에 주고받은 카카오톡을 검찰이 복원했고 이준석이 뭐라고 말했다까지 얘기했죠. 네, 예. 그거 복원한 거를 자기가 이제 다 연락을 못했지만 일부 열람하고 나와서 기자들한테 그걸 뿌려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러면서 기사가 이제 다음번 수순은 이준석과 김종인으로 부를 수 그렇죠. 있다. 예. 이렇게 오니까 이제 이준석은 마음속에 압박을 받았겠죠. 그래서 맛배기로 터뜨린 게 이제 어저께 네. 그치. 윤석열 구청장, 대통령의 시장. 이 지방선거 개입이 뭐 내가 몇 개 맛배기로 보여주겠지만은 이걸로 끝일 것 같냐 이제 이런 메시지를 그렇죠. 네. 근데 우리 확 기자님이 불어버릴까 말씀하신 보다 것 중에 이렇게. 아주 네.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산이나 중앙지검이 과연 창원지검을 컨트롤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위에서 내려가는 건 컨트롤하기 위해서 파견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이제 명태균 씨에 대한 PC 하드디스크를 강혜경 씨가 제출을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이- 뇌관이었죠. 네. 근데 이 수사팀하고 이것을 복원하는 이 포렌식 팀하고는 다른 팀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포렌식 팀도 이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요. 어떤 자료가 네, 나오는지 네. 사실 수사팀보다 더 먼저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보안의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창원지검의 검사들도 어떤 결정적인 증거를 본인들이 알았을 때 여기에 대해서 외면할 수 있을까? 그럼요. 그거 쉽지 그러니까 않습니다. 이게 예. 그래서 이게 사실 우리가 김건희 여사 특검도 통과를 시켜야 되고 한간에서 3자 특검도 해야 된다, 추천 특검도 해야 된다는 이유가 이 검사라는 사람들이 결국엔 진실을 마주했을 때 어떻게든 거기에 대해서 속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뚫고 가려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준석 의원은 빨리 사실을 먼저 말하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검찰이 수사한다고 덤볐어요. 그리고 수사팀 11명까지 공안검사까지 다 해가지고 이런 거 잘해본 친구들까지 모아놨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근데 조용해. 그럼 오히려 수사 안 한다는 욕먹지 않았을까요? 그럼 특검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훨씬 커졌을 거예요. 목소리가. 조용했다면 네. 이준석을 쑤시든 간에 들쑤셔서 좀 더 시끄럽게 만드는 게 오히려 더 검찰한테 유리하다. 그러니까 지금 다 나온 거나 마찬가지 얘기잖아요. 대통령이 그냥 김영선 뭐 챙겨주라고 사실상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것까지 나왔는데 뭐 다른 게 나와봐야 뭐 나올 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그림을 어느 정도 그려주면서 적당히 자기네들이 언론에 공개되지 않는 방식으로 컨트롤해 나가는 게 훨씬 유리하다. 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정유미 지검장이 있잖아요. 그 정유미 지검장이 결국은 저는 잘 만져갈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 김종인, 이준석 이름이 딱 나오고 이준석을 확 건드리는 순간 어찌 보면 대통령이 뭐 의견 낼 수도 있지. 지금 그렇게 한 공천을 받았다고 하거나 못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지금. 김태호부터 시작해가지고 안철수도 나왔어 심지어. 안철수는 진짜 창피할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근데 그렇게 나오면 윤 대통령 뭐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뭐 얘기하는 게 뭐가 문제야? 이렇게 또 물타기가 될 수도 있어요. 이미 네. 오늘 이걸 중앙일보 일본- 사설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식의 논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공천 개입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공천 개입이 아니라 당무 개입이다. 그러니까 근데 대통령이 지금까지 해오지 않았냐 이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이미 말씀하신 그런 뉘앙스로 가고 있는 근데 분위기가 그 되게 있습니다. 웃기는 건데, 죄송한데 지금 시간 네. 되게 웃기는 건데요. 그런 판례를 만든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고요. 선거 개입 얘기 그리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 후보 정리 작업했다고 이전에도 다 있었던 일이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그거 가지고 파내가지고 기소하고 뭐 비서실장까지 얘기하고 뭐 문재인 대통령까지 수사를 하니 안 하니 얘기 나왔던 게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있었던 시절에 네. 했던 짓이에요. 근데 우리는 늘 했던 일이니까 뭐 이거 괜찮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논리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대체? 아니 보태서 마지막으로 이제 유동국 기자한테 한 가지만 여쭤보면 기본적으로 여당 출입 오래 하셨고 이준석 의원의 성향이나 이런 것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의 궁금증은 그 이준석 잘알이기 때문에 이준석이 과연 어디까지 폭탄을 꺼내들고 싸울 것인가 하는데 이준석의 네. 지금 심리를 제가 이제 유출을 해보자면은 굉장히 좀 이제 거들먹거립니다 지금. 스웨그 좋아. 버튼을 이제 누를 수 있는 사람이 두 명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하나의 버튼은 명태균이 갖고 있고 하나의 버튼은 이준석 대표가 가지고 있는데 시한폭탄 버튼을. 네, 이거 누가 먼저 누르냐를 서로 이제 명태균과 이준석 사이에 어떤 그런 눈치 싸움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근데 제가 사실은 좀 취재가 일부 좀 돼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상당한 내용이 이미 어느 경계선을 넘은 것 같더라고요. 그 누구에 대한 경계선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경계라는 거는 사실은 이게 잘 보셔야 될 게 여기까지는 좀 너무 한마디 가세요. 완급조절이 좋네. 이거 지금 다음에 또 나오면 이런 얘기 하시는 거 아니죠 지금? 밀당이 좋아. 네. 어쨌든 뭐 이제 구속이 되면은 자기가 USB든 황금폰이든 그거는 더 이상 자기 손에 닿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명태균 씨가? 근데 그거의 이제 물리적인 위치가 좀 변동이 됐다라는 제보가. 물리적인 위치, 황금폰의 물리적 위치가 황금폰인지 변동된다. USB인지는 몰라요. 네. 근데 USB든 네. 뭐 기존에 썼던 휴대폰이든 간에 그걸 갖고 있는 사람이 바뀌었다. 정보가 반지의 제왕이 어디로 가버렸네. 어딘가로 갔다는. 그러니까 이제 명태균은 사실 계산은 끝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제 좋은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버려진지는 좀 오래됐는데 그래도 이제 신랄 같은 희망을 가지고 버텼지만 황금이를 생각해서 버텼겠죠. 근데 이제
제가 사실은 명태균 씨를 처음 뵀을 때의 느낌은 이 사람 상당히 지능적인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계산도 맞아요. 빠르시고. 네. 근데 그 정도로 미련하게 음. 김소연 변호사한테 당하고 있을 사람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이 네. 들고. 예. 그럼 결국은 그 시한폭탄을 명태균 씨가 누른다는 지금 예고를 하신 거죠. 아니 그 제가 그거를 네. 뭐 그렇게- 예고할 수 네. 있는 위치는 아닌데 네.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으로. 생각은 뭐 곧 눌릴 것 같다. 그럼 이준석은 누릅니까 안 누릅니까? 이준석 대표는 명태균 씨가 누르면 굳이 누를 필요 없죠. 네. 눌러봤자 소용이 없나 보다. 그러면 그게 이준석과 명태균의 또 관계 서로를 향한 문제들도 있잖아요. 서로를 향해서도 버튼을 누릅니까 그러면? 두 사람은 그럴 네. 수 있는 사이는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럴 수 있는 사이는 아니. 그러면 네. 결국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향해서 둘이 시한폭탄 버튼을 누를 것이다. 이제 폭탄도 이제 원자 폭탄이 있고 수소 폭탄이 있듯이 네. 자폭되는 거 아니에요? 그 두 사람의 내용이 이제 결국에 목표 지점과 파괴력은 비슷하지만 네. 약간의 이제 질적인 차이가 있을 내용이 다르겠죠. 네. 근데 원자폭탄이나 수소폭탄이나 어쨌든 터지면 다 죽는 건데. 그러니까 본인도 네. 죽잖아요. 이준석이요? 그거 이준석 각오하고 또 죽이는 거 대표가 아니에요? 왜 죽죠? 네. 근데 뭐 이준석 대표도 최근에 예. 명태균 씨 관련해 가지고 사실 이준석 대표는 사실은 어. 본인이 당 대표가 되기 전에 사안들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당 대표가 되고 나서는 뭐 공천이 상관없지. 본인 업무기 때문에 문제가 그렇지. 될 건 없죠. 상관없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 본인은 공천에 관여한 적 없다라고 했는데 세부적인 지금 나온 것도 정황을 보면은 본인이 공천에 관여했잖아요. 공천에 당 대표니까 공천은 무조건 자기가 했을 거고 네. 공천장에 도장을 당 대표가 찍으니까 다만 이제 오늘 나온 것도 그렇고 마치 이제 자기는 이제 윤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하고는 뭐 적대적인 관계였 일변도로 얘기해 왔지만 네. 약간의 내고도 한 것 같고 그러니까 뭐 네. 서로 호칭 같은 것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김건희 여사와의. 네, 김건희 우리 여사가 뭐, 예뻐하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요. 그럼 알겠습니다. 네. 우리는 두 사람을 싸움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 누구와 누구를 명태균과 이준석. 그렇지. 우리 왜 격려를 해야지 아니, 싸움을 붙이고. 둘은 관계없이 폭탄을 이미 터뜨리게. 방향은 두 사람의 방향 아까 유동근 기자의 말을 요약하면 네. 명태균과 이준석의 방향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향하기로 정해진 건 근데 맞다는 거 그거는 아닙니까? 이제 서로 네. 누가 먼저 누르느냐의 게임인데 네. 그러니까 먼저 둘 중에 누르게. 하나는 누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서로 간의 적대 관계라기보다는 네. 적대 관계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검찰 수사의 순서가 명태균 쪽에서 뭔가 자백이 나오거나 아니면 자백이 안 나올 경우에는 이제 풍선 효과처럼 그럼 네가 말을 해야 되겠네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면 명태균 입장에서는 이준석으로 자꾸 몰아가야 되는 윤 상황이니까. 대통령과 이준석 그리고 그 사이에는 이제 공관위원장 윤상현 공관위원장이 있을 텐데 차근차근 넘어가다 보면은 이제 이쪽에 명태균이 있고 네. 이쪽에 이제 이준석이 있다 그러면 이제 서로 간에 밀다 보면 어느 쪽에서는 터지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다양한 정치권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좀 시간이 지났지만 네. 윤혜 씨의 금요일의 하이라이트 최종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재명 대표의 아주 무리한 판결로 인해서 호미로 막을 거 이제 가래로도 못 막게 되었다. 이재명 대표의 잣대라면은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진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정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사법부도 곧 심판을 받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경향TV의 의견과는 다르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유동국 기자님 오늘 정치비상구 첫 출연하셨는데 소감이 좀 어떠십니까? 이게 생각보다 네. 사실은 뭐 말을 할 것과 안 할 걸 좀 머릿속으로 좀 구분 짓고 나왔는데 네. 막그 술술하게 돼. 쿡쿡 나오는 좀 위험성이 좀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제작진은 좀 약했다. 더 센 걸 갖고 와라 지금 이런 표정입니다 지금. 네. 그럼 또 불러준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